안녕하세요 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3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차트로 달러 인덱스 차트, 금 선물, 비트 도미넌스, 그리고 XRP, BT 차트와 달러 차트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와서 네스라게스라 업데이트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 주빌레라고 희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 푸틴 대통령 관련된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트럼프, 푸틴, 시진핑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고요. 네 번째로 상승장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그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트를 보기 전에 잠깐 그 비트코인 그 롱 포지션 청산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이 오른쪽 아래에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제 24시간 동안 롱 포지션 청산된 금액이 1억 7,50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화로 한 2천억 원 약간 넘는 금액이 지난번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롱 청산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롱 청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상승장에 큰 돈을 버는 분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20%, 30%또 좀 많이 하락할 때는 뭐 40% 비트코인이 40% 넘는 조정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주면서, 단기간에 주면서 이런 롱 포지션을 청산시키면서 상승을 한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자체가 좀 레버리지는 아니지만 암호화폐 자체가 변동성이 큰 이런 상품이다 보니까, 굳이 이런 마진 거래라든가 레버리지를 이용한 상품은 저 같은 경우는 안 하시는 게 좋다. 물론 나는 여기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대응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예 저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금 선물 차트로 들어가서 금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현재 1992달러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지난번에 그 2011년도 고점이었던 이 1924달러를 돌파를 지난주 했고, 지난주 주중에 2000달러를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종가상은 아니지만 보시면 확대를 좀 해볼게요. 보시면 2007달러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2000달러를 터치하고 살짝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주봉에서 이제 완전히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이평선들을 펼쳐주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잠깐씩 이게 쉬는 그런 모습은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금 선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는 상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제가 이제 잠시 뒤에 볼 이 달러 인덱스 차트의 하락과도 저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요. 지금 각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돈이 풀리면서 각국 화폐들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달러 인덱스 자체가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 이렇게 쭉 보시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에 있는 이 저점들 이렇게 연결하고, 위에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채널을 돌파해서 약간 오버슈팅한 부분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우하향하는 이 채널 안에서 지난 그 2011년도부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달러 인덱스는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 채널 상단 2016년도에 한번 고점 찍고 조정을 받는 것처럼 이제 보였다가, 이 보라색 360주 이평선 맞고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하락을 했어요. 하락해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제 360주 선이 깨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보라색 360주 이평선이 이탈이 됐어요. 이탈됐고,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그린 이 추세 라인도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속 이제 거의 10년 동안 상승해 오던, 이 물론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우하향하는 그림인데, 10년 동안 2008년도부터 이렇게 채널 상단까지 올라오던 이 달러 인덱스가 이제 이 상승 추세가 꺾였다. 상승 추세가 꺾이고 이제 본격적인 좀 이제 하락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20주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0주랑 데드크로스가 지난주에 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 보조지표에서는 스토캐스틱이 이제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이 지금 노란색 추세 라인까지는 올라와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 추세 라인 올라와서 좀 더 상승해 준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장기 이평선들 200주 이평선, 뭐 120주 이평선 지나가는 뭐 이 정도까지 95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아래서 지금 이 노란색 추세를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달러 인덱스는 지금 이 우하향하는 채널의 하단부까지 빠질 수 있다. 이제 현재 위치에서 채널 중반은 80이고요. 그리고 채널 바닥은 보시면 64입니다. 64고 채널 바닥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채널 바닥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아까 봤던 금선물 가격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이 암호화폐라든가 금선물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그림이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나왔던 각국의 법정화폐가 불타고 그 불타는 과정에서 피닉스가 등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11,143달러로 비트코인도 이제 어제 잘 상승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조정을 보였고 지금 주봉 차트를 이제 열었는데 주봉 차트에서 이제 보시면 먼저 이 빨간색 이 큰 삼각 수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삼각 수렴 끝자락에서 아래로 이제 이탈했다가 이 부분에서 이번에 상승을 해주면서 이 박스 중심 넘고 이 삼각수렴 중심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이 위에 추세 라인에 안착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20주와 50주 이 빨간색 초록색 이 20주 이평선이 50주 이평선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보면요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주면서 이 부분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20주 50주 120 200 360주까지 완전히 이제 정비열된 모습이 완성이 됐다. 주봉에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일봉 차트를 들어가서 보면 지금 이제 일봉 차트에서 아까 이제 봤던 이 큰 삼각수렴에서 어제 조정 폭을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추세 라인까지 눌러주고 그러니까 돌파시키고 깊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아래에 있는 이 추세 라인 올라오는 이 추세 라인까지 어제는 이제 회복을 해 줬었는데 회복을 해서 올라와 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만약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이 지금 이제 주도하는 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알트코인에서 XRP가 주도하는 장이라고 하면 XRP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나머지 이제 코인들도 알트코인들도 이제 순환매 상승이 일어나고 그 중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 차트도 이렇게 20, 50, 120, 200, 360까지 일봉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이제 정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봉도 정별되고 일봉도 이제 정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이평선이 이제 벌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평선들을 벌려주면서 비트코인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어느 정도 해줘야지 이게 이제 알트코인에도 좋은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그 XRP 이제 BTC 마켓에서 그 XRP가 크게 이제 올라왔을 때 BTC 마켓,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주면 그 사토시 가격으로 XRP가 조금만 올라와줘도 원화 가격, 달러 가격으로는 크게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 주봉에서 일단 62에 그리고 주봉 모습을 보시면 지금 이 초록색 50주 이평선, 이 빨간색 20주 이평선 둘 다 이제 우하향으로 이제 꺾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 200주 평선이 이렇게 우하향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20주, 50주, 그 다음에 이제 200주까지 우하향에서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건데 지금 이 120주 평선, 이 현재 60라인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 120주 이평선의 힘으로 인해서 여기서 일단 시간을 조금 보낼 수 있다.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어제 좀 특이한 현상이 나왔어요. 어떤 특이한 현상이냐면 어제 이제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지 않고 이제 일봉 차트에서 잠깐 보시면요. 도미넌스가 XRP라든가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 몇몇 알트코인들은 어제 상승을 해줬는데 도미넌스는 무너지지 않고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XRP가 이제 덜 빠질 때 어제 좀 덜 빠졌을 때 비트코인이 뭐 5% 6% 빠졌는데 XRP는 거의 뭐 제자리 그 정도가 됐었을 때 다른 대형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BSV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하락률이 비트코인보다 더 커지면서 이 부분 도미넌스에서 약간 도미넌스가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좀 특이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예전에 이제 빵형이 이야기했던 알트코인들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
상당수 알트코인들, 현재 이제 거의 뭐 6,000개 정도에 해당하는 시장에, 암호화폐 시장에 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 시장에서 이제 없어질 거다. 뭐 99%가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한 60개 정도의 알트코인들, 뭐 비트코인 포함해서 남고, 나머지 코인들은 이 시장에서 이제 퇴출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고, 지금 이번 상승에서는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올라오는데, 그 과정 중에서 한 번씩 펌핑 주면서 마지막으로 세력들이 이 코인이 제대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코인들은 어떻게 보면 버리는 그런 형태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코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이제 시장에서 검증된, 그래서 코인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6,000개 중에 1%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면 60개, 상위 이제 60개가 될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한 시총 30위권 안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미 이제 검증된 그런 코인들 중에서 내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이제 확신이 생긴 그런 코인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그 상승장 주의사항 이제 말씀드릴 때 또 이제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잠시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XRP 이제 BTC 마켓 보도록 할게요. XRP BTC 마켓 2654토시로 어제 이제 상승을 크게 지난주에 이제 해주면서 주봉 차트인데, 주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세기 상단 추세 라인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2017년도 큰 그림에서 이렇게 하락세기를 그려볼 수 있고, 2020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하락세기를 그렸을 때 이 하락세기의 상단 추세 라인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20G 평선 돌파시키고 이 상단 추세 라인 이제 돌파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그 달러 차트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120주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120주선 자리가 400원짜리 되는데, 어제 그 120주선 맞고 떨어졌어요. 달러 차트에서 120주선 맞고 떨어졌는데, 지금 그 BTC 마켓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세기 상단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2017년도 이렇게 상단 추세 돌파하고 50주 이평선에 이때는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50주 이평선에 약간 걸쳐서 50주 이평선에 약간 이제 걸치긴 했지만 거의 이제 안착한 이런 형태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주에 보시면 그 다음 주 이제 아래 꼬리 만들면서 이 상단 추세 라인의 하단부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20주 평선 살짝 깨고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하는 일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 차트에서는 이렇게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아직 준비가 이제 되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BTC 마켓 같은 경우에는 주봉에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0주 평선에 안착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아쉽긴 하지만 이 하락세기를 이제 돌파했고, 현재 이제 50주 평선에 살짝 이제 걸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큰 상승이 나오든지, 만약에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아까 2017년도 이와 같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럼 이제 달러 차트와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달러 차트에서 그러니까 원화 차트로 400원짜리 120주선 돌파해서 안착, 그리고 이 BTC 마켓에서 50주 이평선 이제 위에 앉게 되면 위에 안착하게 되면, 그때는 BTC 마켓 그리고 달러 마켓 둘 다 그 조건이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달러 차트에서 채널 중반 전고점 자리까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달러 차트 보도록 할게요. 달러 차트 예, 죄송합니다. 먼저 이제 일봉 차트를 잠깐 보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약간 대칭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기간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한 번에 좀 크게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적으로는 꽉 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이후로 이 기준 라인이 이때 이제 7월 23일, 22일이었어요. 그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상승을 해줬습니다. 상승을 해줬고, 지금 이때 이제 하락을 했던 그 기간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고, 어제 이제 맞고 떨어진 이 자리가 지금 120주선 자리, 올해 이제 2월달 이 고점 자리, 이 자리에서 넘지 못하고 이제 맞고 떨어졌는데,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해서 안착한다. 그리고 이 왼쪽 팔, 이게 이제 왼쪽 팔이라고 하면 오른쪽 팔이 이 높이만큼 이제 올라와 주게 되면, 제가 지금 체크한 이 0.4달러 정도,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고, 저는 이제 이번 주 중에는 이 0.4달러까지 이제 올라와서 적어도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 이 120주선에 안착하고 그 이후에 움직임은 아까 이제 BTC 차트랑
달러 차트가 둘 다 그럼 조건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일파 상승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평선도 마찬가지로 22평선 이제 계속 올라오면서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고, 현재 이제 361이평선 만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361이평선과도 골든 크로스가 아마 이제 내일 정도에 골든 크로스가 이제 완성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보시면 이제 51이평선도 이렇게 짝꿍댕이 형태로 크게 오른쪽 엉덩이를 높인 상태에서 지금 이제 돌아나가는, 그러면서 121이평선과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평선 모습도 굉장히 좋아졌다. 361이평선도 이렇게 이제 내려오던 361이평선이 거의 이제 수평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크게 쏠 수 있는 그런 자리 모습은 완성이 됐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BTC 마켓 50주평선 안착, 그리고 달러 마켓 이 120주평선 안착, 주봉 차트만 마지막으로 잠깐 볼게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120주, 어제 이제 120주 200주평선 맞고 이제 떨어졌는데, 뭐 이 120주 200주 이평선 이제 넘어가서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조건이 완성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오늘 그 네세라 게세라 관련 업데이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번에 이제 설명 잠깐 드렸던 것처럼 이 네세라 게세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게세라.뉴스 여기 가시면 이제 업데이트 된 자료들을 볼 수 있고, 이 자료 포함해서 다른 추가 자료들 제가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 모든 신용카드, 주택대출 등 은행 채무는 은행 및 정부의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해소 및 탕감 조치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잠시 뒤에 이제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자료를 이야기를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라이프 스타일 드림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의 저소득층 주택을 지음으로써 더 이상 귀찮거나 재정적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트위터에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주택대출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팔소리, 부채 축제가 도착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인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오늘 열어보려고 했더니 이게 이제 구독료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열지 않고 아마 처음 보는 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영상에 설명란에 이 부분도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사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역사적으로 부채 탕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부채 탕감이 있었고, 이 기사 내용에 이제 희년, 그 주빌레라는 희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서 제가 이따가 두 번째로 그 주빌레, 희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야, 부채 탕감을 해주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누구는 이렇게 대출을 많이 했고, 뭐 나는 대출을 얼마 안 했는데 이게 이제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이제 생각하는 내용, 이 부분은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개인들 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국가들까지 이미 이제 부채가 순자산을 넘어선 겁니다. 물론 안 그런 기업들도 있고 안 그런 국가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대표적인 전 세계에서 미국 순자산을 그 부채가 넘어섰고, 더 이상 이제 미국이 정상적인 그 경제 활동으로 이 부채를 갚을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대적인 이제 탕감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인 어떤 리셋이 이번에 이제 이루어질 거다. 그 리셋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채 탕감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부채가 탕감될지는 저도 이제 모르지만, 범죄 조직인 딥스테이트의 부를 가져와서 빚 탕감과 함께 부를 재분배하는 과정이 바로 네세라 게세라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보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파산하게 될 경우에 부채는 탕감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야, 왜 저 사람 빚을 탕감을 해주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부채가 자산을 넘어간 그런 상황이고, 이 부채를 우리 인류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셋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리셋이 되는 과정에서 이 탕감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나 원금의 뭐 예를 들어서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탕감받는 방법이 있고, 뭐 프리 워크아웃 지금 현재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개인 워크아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학생들 학자금 대출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연장을 해주고, 이자 받지 않고 연장을 해주고, 그리고 뭐 부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어떤 증빙 자료가 있고 이게 이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중소기업이 발생한 부채라고 하면 1200만 달러까지 탕감을 해준다고 했어요. 1000만 달러였나요? 1200만 달러,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넘는 그 돈을 탕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모든 빚을 탕감해 주진 않겠지만, 그 범위를 정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범위 안에 있는 빚들은 탕감을 해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정부에서 이제 이야기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나올 거라고 보고, 이 네세라 게세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이제 자료들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네세라 게세라에서 하겠다고 한 내용들이 네세라 게세라라고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 그때 저는 정부에서 발표를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이 네 번째라는 거는 그 네세라 게세라에 나오는 네 번째 내용, 네 번째 항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부의 세입은 14%의 균일 부가가치세로 한정하며 식품과 의약품, 중고품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급여 세금 인하 플러스 달라, 이렇게 이제 적었어요. 그래서 급여세를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트위터에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보진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설명란에 링크들은 다 제가 걸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 번째로, 재무부는 금은 백금 등의 귀금속을 담보로 한 레인보우 통화를 발행하며 1933년 루즈벨트 전 대통령 재임 기간부터 시작된 미국의 파산 상태를 종결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트럼프와 새로운 금 지원 달러,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 트럼프와 새로운 금 지원 달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금 표준의 마지막 잔해를 죽였다. 금과 달러의 이 연결고리를 닉슨 대통령이 71년도에 이제 끊었습니다. 끊고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쭉 지났죠. 지나고 맨 마지막 하단부를 이제 읽어보면 트럼프는 과거의 금에 대해 유리한 말을 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근본위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언자인 주디 셸턴도 있다라는 거죠. 쉽지는 않을 거다. 그는 세계주의자들과의 투쟁에 직면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와의 어떤 투쟁에 이제 직면을 했고, 당연히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막으려고 들 것인데, 어느 정도 이미 저는 이 승부는 기울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저는 이제 기울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승리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페드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페드가 힘을 잃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27일인가요? 그때 이제 재무부 아래로 이 페드가 귀속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이미 페트로달러는 끝났다. 그리고 이 페트로달러 끝난 게 지난번에 그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까지 내려오면서 그게 페트로달러의 종말을 알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계속 읽어보면 1971년 닉슨이 금을 떨어뜨렸을 때 금은 23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1980년에 온스당 35달러에서 850달러로 올랐다. 금 채굴 주식은 훨씬 낫다. 금은 여전히 저점에서 튀고 있습니다. 금 채굴 주식은 여전히 매우 저렴합니다. 나는 국제통화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 동안의 수익률은 적어도 그 이상일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모든 것이 곧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부분이 그 지난번 1944년도 브레튼 우즈 체제 발표를 했던 것처럼 어떤 정책 발표에 의해서 한 번에 우리가 이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물론 이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대중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한 번에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 XRP 새로운 G30 보고서에서 빠르고 저렴한 브릿지 통화로 인정, 이라는 이제 기사인데, 다음 기사를 이제 보면 이 기사에서 기사 내용을 이제 읽어볼게요. G30은 그룹 오브 30를 얘기하고요. XRP 크립토커런시는 가장 최근 보고서에서 모든 유형의 디지털 통화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과 기회에 중점을 둔 느리고 비싼 서신 은행의 솔루션으로 인식을 했다. 말이 좀 약간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G30 보고서에서 XRP를 가장 빠르고 저렴한 브릿지 통화로 인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공식 섹터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에 대해 가정을 하면서 이게 이제 XRP를 기반으로 한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G30은 리플의 기존 송금 네트워크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게 이제 10번 내용과 저는 이제 연결된다라고 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13번으로 연방준비위원회는 재무부 감시하에 국권 회수 및 폐기 이렇게 되어 있고, 기사 내용은 미국의 동전 부족이 악화되고 있다. 동전 부족은 세탁실에서 유동성 위기를 일으킨다. 관련 이제 기사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동전 세탁소에 가서 세탁을 하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서 세탁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이. 제가 이제 기사 내용을 오늘 이 내용은 읽지 않을 건데 일단 그 링크는 다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지폐라든가 이런 동전들 사용을 계속해서 이제 줄이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동전이라든가 이런 지폐 사용은 계속해서 이제 사라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시키면서 국권을 회수하고 폐기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근본위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돈 같은 경우는 근본위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된 그 돈과 일정 부분 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간 동안 서로 이제 바꿀 수 있게끔 해줄 거라고 봅니다. 19번째로 은폐되었던 프리에너지, 반중력 장치, 음향 치료를 포함한 첨단 기술의 공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의약품 가격은 곧 크게 낮아질 것입니다. 대형 제약회사는 가격이 낮을수록 이익이 적기 때문에 나에게 미친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짜 광고를 볼 때 더 낮은 약물 가격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위터에 이렇게 의약품 가격을 낮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 딥스테이트가 성장해 왔던 그 기업들, 금융, 그리고 석유, 원유, 그 다음에 이 제약 관련된 이 기업들, 이 세 가지 섹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거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제약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서 주빌레, 이 희년이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이제 뭐 기독교를 믿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무교입니다. 무교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은 창조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 주빌레란 뭐냐, 이 희년이란 뭐냐, 이 부분은 성경에 나오는 규정으로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 이 해가 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야훼가 가나안 땅에서 나누어준 자기 가족의 땅으로 돌아가고 땅은 쉬게 한다. 희년은 7월 10일 속죄일에 선포되었다. 두 번째로 희년에 일어나는 일이 그럼 뭐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희년에 일어나는 일이 네세라 게세라에 나온 내용과 저는 이제 연결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간단하게 그냥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땅 회복과 자유 선포. 희년이 되면 전국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각자 상속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잠시만요. 2-2 집 회복. 일반인의 집은 1년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다. 2-3 노예 해방. 희년이 되면 모든 유대인 노예들은 해방된다. 딥스테이트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 지구에서 대대적인 이런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 부채 면제. 안식년에 빚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역시 빚이 면제된다. 이게 이제 네세라 게세라 첫 번째 항목이 되겠죠. 매 7년 끝에 그 해의 끝에 빚을 면제하여 주어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어라. 주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친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된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너희의 친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1번 내용 말씀드릴 때 이 빚을 탕감을 해주되 전체적인 모든 탕감은 아닐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기준점은 분명히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꼭 필요한 빚들은 탕감을 해줄 것이고, 만약에 이거는 탕감을 해줄 수 없는 빚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내용, 이 희년에 나오는 이 내용처럼
면제를 이제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뭐 갚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희년 주기에 대해서 49년설과 50년설. 희년 주기에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7번의 안식년 다음 해를 희년으로 보는 견해와 일곱 번째 안식년을 대안식년, 즉 희년으로 보는 견해 두 가지다. 제가 이제 이런 성경 내용을 잘 몰라서 그냥 이런 부분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희년 절기, 음력 7월 10일로 나와요. 음력 7월 10일인데 이게 이제 양력으로 이제 고쳐보면 2020년 8월 28일이 음력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8월 28일 정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음력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트럼프, 푸틴, 시진핑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트럼프, 푸틴, 시진핑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일단 이거는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그 의약품 가격 낮춘다는 트위터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 그림 이 왼쪽에 트럼프 대통령, 푸틴, 시진핑 이렇게 이제 있고 금으로 이제 연결되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이 러시아 암호화폐 법안에 서명을 했어요. 2020년 7월 30일에 서명을 했고 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푸틴, 시진핑이 함께 글로벌 블록체인 기반의 통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2020년 4월 1일자 기사인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예전에 이제 기사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7월 31일에 올라왔던 이제 기사예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푸틴 대통령 러시아 암호화폐 법안 서명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금요일 디지털 자산에 관한 두 가지 법안 중 첫 번째 법안에 서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은 이제 이 부분이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방금 전에 이제 봤던 그 마빈 게이 그 그림에 나오는 그 왼쪽에 이 저는 세 가지와 연결이 된다라고 보는데 4월 1일에 이 기사가 이제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기사도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기사인데 2020년 4월 1일 코로나 위기 중간에 트럼프, 푸틴, 시진핑, 미국, 러시아, 중국의 국가 지도자들은 오늘 아침에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세계 통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전화 회의에 참가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금으로 뒷받침된다. 이게 이제 마빈 게이가 봤던 이 세 대통령들과 이제 금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가치와 사회 질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세계 공동체와 특히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중앙은행 시스템은 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라고 푸틴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딥스테이트가 장악하고 있던 이 페드가 장악했던 어떻게 보면 이 금융 시스템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푸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방향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이 하이델베르크 박사는 이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으며 글로벌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늦추고 경제 불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네 번째로 이제 상승장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상승장이 됐을 때 아마 상승장을 거치게 되면 여러 유형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상승장 한 사이클이 끝나고 오히려 돈을 잃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돈을 벌긴 벌었는데 처음에 내가 그냥 포트폴리오를 끌고 갔던 대로 쭉 끌고 갔으면 훨씬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매매를 해서 오히려 돈을 원하는 만큼 수익을 못 거두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의할 점을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서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상승장이 왔을 때 주의할 점들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계획대로 이제 매도를 한 뒤에 해당 코인이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다시 쫓아가서 매수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XRP를 원래 이제 1,000원에 매도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2,000원, 3,000원에도 매수하지 않고 참다가 만약 8,000원이 넘어가면 그때 이제 아마 시장에서 야 이제 XRP 10,000원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못 참고 1,000원에 매도했는데 8,000원에 다시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수량을 1,000원에 매도했던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8,000원에 XRP를 사게 되면 물론 그 과정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8,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가면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수량이 줄었다라는 거죠.
수량이 줄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때 다시 추격 매수하는 경우는 개수만 줄어드는 매매가 된다. 그 매도가와 매도 비중을 정할 때 미리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매도를 하고, 자신의 성향이 그 위와 같은 경우에 쫓아가서 만약에 매수를 내가 할 것 같다라고 하면 매도가 또는 매도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1,000원에 매도를 하고 다시 8,000원이 넘어가서 만원 간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내가 참다 못 참고 들어가서 매수라는 그런 성향,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검토를 해봐야겠죠. 검토해 보신 다음에 본인이 그런 성향이라고 하면 매도 비중을 조절하시든지 줄이시든지 아니면 매도 가격을 다시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있게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계획대로 매도한 뒤에 해당 코인이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다른 곳에서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배팅하는 경우, 그 해당 종목을 쫓아가서 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올라가지 않은 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발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 포트폴리오는 메이저 코인으로 잘 해놓고 매도한 뒤에 추가로 이제 코인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아쉬운 마음에 자발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공부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만 듣고 자발태 막 돈을 넣습니다. 돈을 이제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을 넣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빵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6,000개 정도 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코인들 중에 1%만 남고 나머지 코인들이 다 사라진다. 99%가 사라지게 되면 내가 선택한 그 자발트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계좌가 정말 0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도한 뒤에 거래소에 있는 현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둬야 되고, 만약에 내가 계획대로 이제 매도가 됐다라고 하면 그 현금을 빼서 본인이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다시 거래소로 옮겨서 이제 매매를 보통 하게 되므로 배우자에게 주거나 아니면 현금화하기 어려운 그런 곳으로 돈을 보내놓는 게 저는 중요하다. 아니면 만약 빚이 있다라고 하면 빚을 갚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홀딩 물량까지 다 팔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XRP 30%는 뭐 홀딩할 계획이었다가 뭐 10%든 30%든 여러분들 이제 비중을 정하실 텐데, 홀딩할 계획이었다가 매도한 가격보다 추가 상승이 클 경우에 홀딩 물량까지 다 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고점에 다 팔았어요. 4,000원 정도에 다 매도를 했는데 거기서 만원, 2만원 가게 되면 내가 4,000원에도 이미 이제 팔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머지 부분을 또 이제 매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쫓아가서 매수하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홀딩 물량을, 나머지 물량을 매도해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들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2020년은 2017년도와는 달리 이미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었고 정책 결정에 의해서 한 번에 가격이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홀딩 물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홀딩 물량은 하드월렛 또는 자주 이용하지 않는 거래소에 보관하고, 저는 이제 앱을 아예 지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들어와서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 해외 트위터 유튜버 중에 베어러블 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한 분이시니까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이제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딥스테이트의 지배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교육부터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그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그들 시스템 아래서 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고, 우리가 이제 생계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온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만났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났을 때 좋은 사람,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어떤 즐거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앞으로는 그 자신을 위한 삶을 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 생계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지 못하고,
그리고 시간적인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비용도 당연히 들어가죠. 가족들을 이제 생계를 이제 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물론 물건 같은 거 그럼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시간들을 좀 탐색해보는,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관심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완전하게 제 시간을 할애해서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간을 할애를 해서 경험을 다양하게 해보고, 그리고 정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하는 그런 때가 저는 이제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만 이제 보여드리고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그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뭐 지금 제 나이 때가 되겠죠. 아직까지 뭐 흰머리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젊었을 때는 이렇게 돈을 막 벌려고 돈을 쫓아갑니다. 가는데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모아요. 모으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돈만 쫓다 보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 삶이 이제 마무리가 될 때, 그때는 돈은 잔뜩 모아놨는데 우리 삶은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경제적으로 충분히 풍요로운 그런 상황이 되고, 아마 이제 다른 분들도 이 네 살의 계획가 정말 정확하게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내가 생계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 그런 부분들이 뭐고, 내가 나머지 인생을,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